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사회학을 찾는 법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사회학이라고 이제 누군가가 또 글을 써놓으셔서 뭐 저보고 하는 말인지 뭐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박 원장님이 이제 글을 굉장히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쁜 마음도 있었어요. 이 드디어 이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면 제가 막 체부볼륨이라는 거를 얘기하기 시작한 게 근 6년 7년 되거든요.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체부볼륨 얘기를 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은 갖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사회학이라고 해가지고 이 간디 할아버지가 뭐 사회학이라고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글은 뒤에 보시고요. 오늘 내용 준비한 거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는 의학적인 논쟁을 하는 건 굉장히 발전적이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약간 그런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내용은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당부드리고 조금 부탁드리는 건데, 뭐 온라인상에서 막 복사해서 나르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뭐 카페든 어디 뭐 단톡방이든 어디든 막 나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주장이 맞고 어떤 사람의 말이 근거가 더 있으며 사실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뭐 제가 판단하지는 않을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을 턱 수술을 하려는 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뭐 누구를 비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제가 잘났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내용을 조금 깊게 말씀드려 볼까 해요. 박 원장님께서 이제 이런 글을 이제 써주셨어요. 2차 각은 뭐 존재하는가? 이건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과연 2차 각이라는 건 존재하는가? 턱끝 수술에서. 그 다음에 체부볼륨은 턱끝 전진 시 보존되는가?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2차 각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진료실에 앉아 있다가 설문조사를 하나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한 118명, 지금 수치가 118명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네, 118명이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어요. 대부분 이제 턱끝 전진술하고 뭐 단차가 만져진다, 뭐 함몰이 보인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카페나 또 진료실에 뭐 부작용 아니냐 이런 얘기로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진 게 사실은 뭐 한 10여 년 전 됐어요. 도대체 이게 왜 생기냐? 그리고 환자들은 왜 이걸 불편해 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고민을 한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턱끝 전진술, 저한테 받으셨던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받으셨던 환자분들이 불편해하는 내용이거든요. 단차가 만져지고 피부 함물도 보인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한 31% 되셨고요. 그 다음에 단차는 만져지지만 겉에서 볼 때 보여지지는 않는다. 함물은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22% 정도 있었고요. 단차는 안 만져지지만 피부 함물은 보인다. 그러니까 매끈하지만 이렇게 만져봐도 매끈하지만 피부 함몰은 보인다. 이게 한 9% 정도 됐고요. 단차도 안 만져지고 피부 함몰도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38% 정도 됐어요. 되게 좀 뭐랄까 쫙 펼쳐져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온라인상에서 막 이제 싸우는 거예요. 보면 다 비등비등 하잖아요. 나는 턱끝 전진술을 했는데 단차도 만져지고 여기 함몰도 보인다. 이런 분들이 한 30% 정도 있고, 나는 멀쩡한데? 이런 사람들이 한 30%, 40% 정도 되고, 근데 만졌을 때는 단차가 만져지는데 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분들도 한 20% 넘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만져지지만 또 함몰도 보인다. 이런 분들도 10%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냐? 이러고 막 또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들이 다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단차가 만져지고 한물도 보이는 경우, 어떤 경우에 그렇고, 단차는 만져지지만 안 보이는 경우도 한 20%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단차는 안 만져지지만 한물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만져지지도 않고 한물도 안 보이는 이런 나이스한 경우도 있어요.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뭐 터크 전진술 했는데 무조건 이거 생긴다. 터크 전진술 했는데 무조건 이거 안 생긴다. 이런 얘기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댓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피부 함몰보다는 쭈글거림이라고 해야 하나요? 턱 끝처짐,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요. 이제 이 경우는 뼈를 많이 잘라서, 뼈가 많이 볼륨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예요. 매끈하게 많이 잘라놔도 이런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외관상 티나는 문제는 없는데 전진술하면 거의 90%는 핀 제거 전까지 땡겨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플레이트 사이사이 주변에 들뜬 부분에 흉살이 차면은 이게 뭉치면서 땡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설명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아니다, 없다, 그런 일 없다, 내가 수술하면 괜찮다, 이런 뭐 의사들의 주장도 있고, 또 뭐 후기도 보면 나는 죽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는 나 핀 박아놓은 것 때문에 이가 시리고 막 아파 죽겠다, 이런 분도 있고, 핀 빼고 났더니 멀쩡해졌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100%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 각각의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어떤 원인에 있어서 그런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박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원래부터 2차 각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2차 각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논리를 전개하신 게 내용이 뭐냐면, 2차 각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안면윤곽 수술법이 발전하기 전에 사각턱인 얼굴에 각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죠. 그래서 1차 각이 있어서 그걸 잘라냈더니 앞쪽에 새로운 2차 각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1차 각이 있기 때문에 2차 각이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저도 솔직히 이 글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그런가? 이런 생각을 순간 빠졌어요. 그래서 1차 각이 있어야 2차 각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또 쓰셨어요. 턱끝 수술의 1차 각이 어디 있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1차 각이 없으니까 2차 각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후에 이런 글을 또 써주셨죠. 턱끝 전진 후에 생기는 계단 변형이, 그러니까 이제 보니 스텝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해요. 그래서 논문 같은 데 보면은 턱끝 수술에서 세컨더리 앵글이라고 표현한 경우는 거의 없고, 보니 스텝이라는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단 변형이 2차 각이라면 과연 1차 각은 어디에 있나요? 이거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1차 각이 없기 때문에 2차 각이 없다. 그래서 이게 저도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2차 각이라고 쓰는 표현이 약간 좀 비논리적인 표현인가? 라는 생각이 저 역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이 수술을 제대로 해본 의사는 알 수 있다고. 턱끝 전진 후에 계단 변형은 2차 각이 아니에요. 저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지 한 번이라도 수술을 해보면 2차 각이라 부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또 2차 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경험이 없는, 수술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얘기에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2차 각 네이버에 쳤죠. 세컨더리 앵글이니까 세컨더리라는 그 뜻이 도대체 뭐냐 봤더니 2차적인, 부차적인 뭐 이런 세컨더리, 그냥 우리가 알고 1차, 2차 하는 2차적인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의 결과로 나오는 부수적인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형용사로서 결과로서 생기는 뭐 이런 단어 이제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예시로 The finger is secondary라는 말은 손가락은 거들 뿐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두 번째 의미죠. 그러니까 부수적인 또는 다른 것의 결과로 나오는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건 일반 사전이고 의학사전, 그래서 대한의협에서 의학용어사전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세컨더리라고 우리가 의학용어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차 고혈압, 2차 면역 반응, 2차 간염 이렇게 1차, 2차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세컨더리라고 해서 속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한자어거든요. 조금 어려워요. 또 속발?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또 네이버 찾아봤어요. 속발. 뭐 이런 한자어래요. 그러니까 사건이나 사고 따위가 계속해서 일어남. 그러니까 1차, 2차 이런 하나, 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과로서 생기는 다른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차가 없어도 2차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1차각이 없더라도 2차각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학 용어로 봐도 틀린 얘기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의학사전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속발. 원인, 1차적인 원인은 모르지만 뭔가의 결과로 생기는 어떤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컨더리 케라타이티스, 뭐 이런 것들, 속발 폐렴, 세컨더리 뉴모니아, 프라이머리가 뭔지 모르지만 뭐 어떤 거의 결과로 생기는 속발 폐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또 박 원장님께서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2차각으로 검색해 보신 적 있나요? 구글에 2차각을 검색해 보면 모두가 사각턱 수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가? 아니, 저는 진짜 제가 잘못 알고 2차각 썼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글 찾아봤죠. 구글이랑 네이버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만 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닉 성형외과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글 써주신 건데, 사각턱 수술, T절골, 턱끝 전진술 후에 발생한 2차각은 매끄럽게 다듬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차각이라고 쓰시죠. 아이니크 성형외과 원장님께서도. 그 다음에 이 정소연 선생님이라고 강동성심병원에 계신 분이 블로그를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보고서 되게 반가웠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이 되게 인포머티브하다는 뜻 있죠. 약간 교육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랑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 3mm 정도의 2차각은 생길 수 있다. 턱끝 전진 이렇게 하면 2차각 생길 수 있다 라고 광동성심병원에 계시는 정소연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그 근처에 계신 메이디영 성형외과 선생님께서도 턱끝 성형 중 재수술 중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요인은 바로 2차각입니다 라고 2차각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린 성형외과 원장님이신데, 여기 보시면 매끈하게 다듬지 않으면 이처럼 절골로 인해 새로운 각이 생깁니다. 2차각으로 인해. 이것도 2차각이라고 또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검색해봐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또 이 타코 성형외과라는 선생님께서 여기다 또 2차각이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써놓으셨고, 또 페북에는 무리한 앞턱 절골로 2차각 발생이라고 이렇게 딱 꼭 집어서 해놓으신 글도 검색해보니까 그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스펙이라는 성형외과에서도 여기서 보면 옆쪽에 이어진 선 2차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를 2차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맞잖아요. 2차각이라고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반호박이 성형외과 선생님이시죠. 오창현 선생님이. 여기도 보시면 이런 2차각이 생기는데 2차각 발생을 없이 잘 수술했다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이런 글을 쓰셨어요. 턱끝 전진을 하면 2차각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의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딱 일반인 수준의 생각이라 이렇게 단정을 지으셨거든요. 그럼 여기 계시는 수많은 선생님들, 뭐 아이니크 성형 선생님, 그 다음에 강동성심에 계시는 선생님, 그 다음에 메이리영 선생님, 그 다음에 기린 성형외과 선생님, 그 다음에 타코 성형외과 선생님, 그 다음에 리스펙 성형외과 선생님, 그 다음에 반호박이 선생님, 뭐 더 찾으면 더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정도만 해야지 하고 그만 제가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2차각을 검색해보면 모두가 사각턱 수술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될 내용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딱 일반인 수준의 생각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이건 조금 보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조금 불편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표현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럼 본인이 안 봤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학에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의학에서 명명은 진단의 결과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에 따라 이후 치료 방향이 결정되죠. 그래서 어느 의사 하나가 자기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차 각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많은 선생님들이 2차 각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거든요. 저 역시도 썼고요. 뭐 저는 뭐 크게 고민하고 쓴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썼고요. 일반인 생각은 아니에요. 일반인 수준의 생각도 아니고요. 애초부터 2차 각이 아닌데, 그러니까 2차 각이 없다고 논리를 단정을 지으셨고, 그렇게 쓰는 의사가 없고, 딱 일반인들 수준의 얘기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논리 전개 방식이 조금은 이제, 조금 의아했어요. 애초부터 2차 각이 아닌데, 2차 각이라 생각해서 뼈를 정리하면, 그것 때문에 과절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하고요. 제가 국어 시질력이 딸려가지고, 전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턱끝 전진술을 시행하면 2차 각이 발생하고 이것을 정리하면 과절제가 될 수 있다. 사실 같은 말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고 이건 틀린 얘기라고 잘못된 얘기라고 하는데 뭐 차이가 있다면 2차 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밖에 없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은 맞고 남의 말은 틀리다는 이런 이상한 궤변 같은 논리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같은 말 같아요, 저는. 2차 각이 아닌데라고 하셨는데 사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 각 갖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2차 각이든 뭐 단차든 이걸 정리하면 과절제 된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상대방이 하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면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이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전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반가웠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그분 글에 이렇게 강진성 선생님이라고 성형외과계에 거의 뭐 아빠뻘이 있어요. 거의 아버지 뭐 이런 느낌의 강진성 성형외과라고 대한민국 한글 성형외과 교과서를 만드신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은퇴하셨을 거예요. 노 교수님이신데 강진성 선생님께서 책에 교과서에 이렇게 여기를 정리해 주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정리해도 되는데 여기 뒤에 밑에는 정리하면 안 된다. 옆면을 함부로 줄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저한테 물어보면요. 전 둘 다 정리하지 말아라 주의예요. 가능하면. 그 얘기는 뒤에서 조금 드릴게요. 뭐, 대선배님, 뭐, 윗사람이 또는 뭐 아주 대가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저는 그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쨌든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그거는 뭐 인정해 주는데 여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논리를 펴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동의하기 힘들고요. 이런 글에 어떤 환자분이 그 선생님 그 글에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말하기 나름인 것 같네요. 원장님도 계단 변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다른 원장님들도 계단 현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2차 각이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고객에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게 맞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냐면 귀족 수술 아시죠? 귀족 수술. 귀족 수술이 있나요? 없나요? 한번 댓글에 좀 써줘 보세요. 귀족 수술 있나요? 돌려깎기 있나요? 퀵광대 있나요? 없나요? 이런 우리들이 흔히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뼈 수술 좀 관심 있는 분들이 항상 쓰는 말.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귀족 수술, 돌려깎기, 퀵광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 의학용어는 아니에요. 그럼 없는 건가요? 그냥 환자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설명할 때 저희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 저는 가끔 쓰거든요. 제가 가끔 학회 나가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환자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의학용어 쓰는 걸 좀 자제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두개골 좌우 폭 이걸 의학용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확하게 말하면 바이템포럴 위스라고 해가지고요. 템포럴 본, 바이템포럴 위스, 폭. 그래서 템포럴 본의 폭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환자들한테 바이템포럴 위스가 자기가 얼마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머리통이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의학용어 아니잖아요. 머리통이 좌우로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의학용어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학회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귀족 수술. 제가 그래서 학회에 나가서 코성형 연구회 가가지고 한 번은 귀족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귀족 수술이 뭐냐? 정확하게 수술명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근데 두 가지 텀이 있어요. 영어로 하는 파라네잘 오그멘테이션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리폼 어퍼처 오그멘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수술명을. 근데 해부학적으로 보면 파라네잘이라는 거는 이 피부 용어고요. 그 다음에 피리폼 어퍼처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뼈 해부학 용어예요. 근데 둘의 위치가 같으면 상관없는데 달라요,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귀족 수술이 위치가 혼동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한 6년 전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뭐 귀족 수술 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귀족 수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해 주신 댓글이 오히려 조금 더 객관적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늘 얘기 중에 핵심인데, 박 원장님께서 논문을 하나 이제 예를 들어 주시면서 요런 그림을 그려 주셨더라고요. 논문에서 인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전진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건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런 식으로 계단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뭐 요거를 2차 각이라고 할지 말지 그냥 전 2차 각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제 뭐 계단 현상, 뭐 보니 스텝, 뭐 2차 각, 뭐 전 다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요렇게 되면 여기는 꺼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튀어나온 느낌이 생기죠. 근데 이게 끝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저널 오브 크레니오맥실로페이셜 서저리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냐면요. 여기는 뼈가 흡수되고 여기는 뼈가 생기고 여기도 뼈가 흡수되고 여기는 뼈가 생기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흡수 그다음에 뼈의 침착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성형외과 공부한 친구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논문 그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 논문을 제가 직접 본 게 아니어서 뭐 이런가 보다. 근데 왜 여기 리소옵션이라고 표시된 빗금이 없을까? 이 어포지션이라고 돼 있는 게 왜 빗금이 없을까? 이제 처음에 그게 조금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본 게 박 원장님 그려가지고 그러고서 뭐 요렇게 된 거 이제 이거를 삭제를 안 하고 그냥 내비둬도 이렇게 매끈하게 된다. 그리고 삭제를 하면은 이렇게 매끈한 게 아니라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그 옛날에 딱 봐도 옛날 논문 같죠? 그 옛날 논문에 뭐 이렇게까지나 적어놨어? 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논문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오신 것처럼 적어주셔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여기 표시된 게 없지? 빗금이? 그리고 여기도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도티드 에어리어, 그 다음에 크로스 해치드 에어리어. 그래가지고 표시가 되는데 그림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얘도 피규어 4고, 얘도 피규어 4고, 얘도 피규어 4예요. 뭐야? 논문에서 그림을 3개를 같은 피규어라고 이렇게 하면 오타잖아요,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문은 이 그림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 그림으로 박 원장님이 참고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구나. 그러니까 이 그림은 논문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박 원장님이 설명하려고 그 논문에 있는 그림을 수정한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럼 논문 원문의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이게 1993년도 논문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에요. 그건 30년 된 논문이잖아요.
그럼 30년 전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조금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여기 보면 흡수라고 돼 있는 데가 여기만 흡수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색칠을 좀 해볼게요. 이게 흡수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색깔을 달리해서 초록색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뼈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 빠져 있는 게 이 논문에서 여기 뼈가 흡수가 빠졌어요. 요게. 요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어쨌든 요런 결과가 되면은 뭐 박 원장님이 그려주신 요런 그림이 되고 이걸 2차 각이라고 정리하면 여기가 스트레이트 라인이 된다. 뭐 요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그 90 몇 년도에 논문을 이렇게까지 썼다고?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논문 내용이 아니라 이건 박 원장님이 그리신 거예요. 잘 그렸죠? 티 안 나게? 헷갈릴만 했어요, 저도. 근데 원문에 있는 그림은 이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교과서 하나를 예를 드셨는데 피터슨이라고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지금은 4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판까지는 책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4판은 아직 없는데 이분은 이렇게 딱 제대로 그려놓으셨죠. 여기 보시면 흡수랑 어포지션이 네 군데서 벌어지죠. 아까 제가 여기서 그렸듯이 여기 하나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흡수가. 그래서 생기는 거 2개, 흡수되는 거 2개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긴 제대로 그려져 있죠. 여기는 흡수, 빨간 건 흡수, 여기 흡수, 그 다음에 여기는 생기는 거, 여기도 생기는 거. 이해되시죠? 요렇게 되는 거가 이제 뭐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 아는 이제 뭐 턱끝 전진술 하면 생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옛날 93년도 논문에서의 얘기고 이건 이제 피터슨 선생님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둘 다 사실은 같은 얘기잖아요. 뭐 요 사진을 조금 업데이트한 게 피터슨 선생님 그린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박 원장님은 이거를 삭제하지 말아서 요만큼의 뼈를 얻어야 된다 라는 논리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별 차이 없지 않나요? 얘랑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 갖고 뭐 모양이 달라질까?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박 원장님 주장은 요거를 정리 안 해서 요 모양이 돼야 요거보다는 뼈 볼륨이 조금 더 있다. 이제 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초록색 라인이 턱끝 전진술 하기 전의 뼈의 모습이고요. 이 빨간 라인이 뭐 뼈가 흡수되고 생기고 해서 전진술을 하고 나서의 최종 모습이에요. 그러면 체부 볼륨이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제가 노란 빗금 그어놨잖아요, 여기. 여기에 있는 체부 볼륨을 턱끝 전진 요만큼을 얻기 위해서 요 그림으로만 설명하면요. 요만큼을 얻기 위해서, 파란 만큼을 얻기 위해서 이 노란 빗금만큼의 뼈를 희생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노란 뼈의 볼륨을 포기하고 파란 뼈의 볼륨을 얻은 거예요. 이게 턱끝 전진술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야?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 얻은 거 요만큼인데 잃어버린 게 훨씬 많잖아. 뼈 삭제 안 했다나 2차 각 정리 안 했는데 그냥 흡수되고 생긴다며 매끈해졌는데 근데 잃어버린 볼륨보다 얻은 볼륨이 적잖아. 이거 이상한 수술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그림을 박 원장님이 그리신 의도는 이해가 돼요. 2차 각 정리 안 해도 매끈하고 요만큼 볼륨 더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뭐 동의할 수 있어요. 인정. 그런데 여기서 논리의 모순이 발생해요. 저도 이거 한참 그분 글을 계속 보다가 그렇지 하고 가다가 보니까 엉뚱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자, 논리적 모순이 뭐냐면 처음에 2차 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차 각이 아니라 체부 볼륨이다 라고 하셨어요.
턱끝 전진 시 뼈에 생기는 계단 현상은 제거하면 안 된다. 저도 일부 동의해요. 체부 볼륨이 줄어들어 함몰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2차 각은 없다? 이건 좀 아니구나. 이거는 좀 물음표. 2차 각이 아니라 체부 볼륨이다? 요거 세모. 턱끝 전진 시 뼈에 생기는 계단 현상은 제거하면 안 된다. 요거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체부 볼륨이 줄어들어서 함몰이 생긴다? 계단 현상을 제거하면 안 된다? 근데 말씀하신 그림에서 보면은 제거하나 제거 안 하나 비슷한데?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찌끔 때문에 함몰이 생긴다고요?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계단 현상이 생긴 뼈를 제거하지 않아도 뼈 흡수와 뼈 생성으로 매끈해진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하고 체부 볼륨을 유지해서 보존해야 된다는 말이 공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체부 볼륨을 이렇게 유지하니까 나는 여기 함몰이 안 생겨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계단 현상 뼈를 제거하지 않아야 그 뼈 볼륨이 남어 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 설명을 해놓은 걸 보면은 얻어진 게 요거 찌끔인데 요거 때문에 체부 볼륨이 안 생기고 생겨? 그건 아니잖아요. 매끈해진다라고도 말하고 싶고 체부 볼륨을 유지한다고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부딪히니까 이런 궤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거하지 않고도 뼈 흡수와 침착으로 매끈해진 모습과 계단 현상을 제거한 모습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체부 볼륨은 얻어진 거야? 잃어버린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여긴 턱끝이니까 체부 볼륨은 노란 만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체부 볼륨이 줄은 거잖아요. 그럼 함몰이 생기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글을 보면 이제 거기 이제 본인이 수술해 주신 환자들을 막 이렇게 막 나열해 놨어요. 그러면 그럴듯해요. 진짜 2차 각 제거 안 하고 막 전진했더니 여기가 꺼져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설명이 안 되는데. 근데 이론하고 지금 그림하고 사진하고가 안 맞잖아요. 뭔가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진한 환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술 전이고요. 이게 수술 후 4일째 반창고 띈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달째고요. 이게 6개월째예요. 여러분 이거 사진 한번 보시면서 체부 볼륨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이 부분만 한번 집중해서 봐보세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한번 집중해서 봐보세요. 체부 볼륨 함몰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가 꺼진 게 보이나요? 수술 전하고 6개월하고 또는 한 달하고 6개월하고 봤을 때 여기 꺼진 게 보이나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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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살짝 줄이 가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6개월이면 붓기 어느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근데 한 달째는 여기 살짝 여기 층지는 거 요거 안 보이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층지는 거. 똑같은 각도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는 살짝 안 보이죠. 근데 여기는 살짝 뭔가 여기가 요렇게 꺼진 듯한 느낌이 살짝 보여요. 잘 보면. 에이 그거 갖고 그래. 그냥 사진 보자 사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진 보여드릴게요. 수술 전이고요. 정면하고 똑같은 날짜로 전날, 전 4일, 1개월, 6개월이에요.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어떤가? 별 차이 없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실제로 별 차이 없기도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저는 맨날 이것만 보니까 이때는 반창고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울퉁불퉁 울어 있는 것도 보이죠. 반창고 띄고 바로 찍은 거라. 근데 1개월째 여기 안 보이던 게 6개월 되니까 살짝 보이기도 해요. 잘 모르시겠죠.
사진에서는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CT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술 전, 그 다음에 이게 날짜 다 있거든요. 11월 23일. 이건 수술은 12월 28일 날 했어요. 27일인가? 그래서 이게 4일째예요. 12월, 그 다음에 2009년 2월, 2009년 5월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보면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살짝 달라요. 아주 미세하게 여기가. 그러니까 저는 보여요. 근데 별로 안 보이죠. 그럼 실제로 뼈는 어떤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돌려서 뼈를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턱끝 전진술을 저도 하거든요. 제가 한 모습이에요. 전진을 대략 한 4mm 정도 전진을 했고요. 근데 보시면 여기 2차각 정리를 저는 조금 하거든요. 살짝. 그러니까 수술 직후의 CT인데 여기 이렇게 계단 요거 없죠. 저는 여기 살짝 정리를 해요. 근데 대신에 전진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조금 다르게 해요. 일단 저는 항상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4mm, 6mm 정도는 전진을 하는데 6mm 이상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6개월 정도 되면은 요 모습하고요. 요 모습하고 한번 보세요. 뼈가 생겼나요? 흡수됐나요? 여기랑 여기랑. 잘 보시면 여기랑 보시면 살짝 흡수됐죠. 이게 6개월 된 CT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요 모습하고 그러면 여기 볼 라인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수술 직후 4일째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수술 한 달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꺼진 거 거의 안 보인다. 여기는 좀 부어서 조금 보인다. 여기도 뭐 거의 안 보인다. 여기도 거의 미미하게 안 보인다. 그쵸? 자, 4mm, 6mm 정도 전진하고 뭐 밑에를 갈아주고 정리를 해도 크게 함몰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턱끝 전진술이 나쁘다 이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4mm 정도 전진해도 충분한, 다시 말하면 수술 전에 이 체부 볼륨 중에서도 요 좌우 폭이 넓고 상하 길이가 충분한 요런 사람들은 전진술 해도 돼요. 지금 여기가 충분히 넓은 편이거든요. 이 환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전진해도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보면 전진을 해도 요 꺾인 모습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잖아요. 체부 볼륨이 충분한 경우에는. 여기 모습 일자인 거랑 여기 모습 살짝 꺼져 있긴 하잖아요. 그럼 6개월째 모습에서 고개를 숙여서 보면 뼈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조금 더 많이 꺼져 보이죠. 살짝. 그래도 이 정도로는 겉으로 티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mm 이상 막 6mm, 8mm, 10mm 막 이렇게 전진이 되고 나면 이 얘기는 달라져요. 왜? 전진이 되면 될수록 그 단차, 갭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하악 체부는 어디야? 이것도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그냥 뭐 어떤 해부학 책에서 보면 그냥 이거 전체가 이렇게 체부, 여기는 앵글, 뭐 여기는 턱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AO라는 데 사진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제 뼈 수술하는 사람들 가르쳐 주려고 만든 사이트라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송곳니 바로 밑에부터 이게 이제 퍼스트 몰라, 세컨 몰라라고 하거든요. 어금니, 첫 번째 어금니 뒤쪽 라인까지가 바디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대충 맞아요. 이 송곳니 뿌리부터 첫 번째 어금니 뒤쪽까지가 바디인데 이 멘탈 포라멘이라고 신경 나오는 구멍 이쪽이 안테리어 바디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어금니 사이 여기가 미드 바디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바디다. 이렇게 하악 체부를 세 군데로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포스테리어 바디가 아니라 미드 바디랑 안테리어 바디예요. 어떻게 보면 주로는 요 사이
멘탈 포라멘 바로 밑에 있는 요 부위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제가 조금 이해를 도우려고 시뮬레이션을 좀 해놨어요. 이건 제가 수술한 환자인데 만약에 다르게 수술했지만 만약에 2단 절골로 12mm를 뺐다면 이렇게 돼요. 자, 보시면 실제 이 거리가 보이시나요? 너무 작나? 제가 마우스로 움직여서 턱끝 전진을 해놨거든요. 그게 5.99mm예요. 6mm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5.89mm. 뭐 0.1mm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토탈에서 한 12mm 되겠죠? 그럼 12mm 전진했을 때, 자, 체부 볼륨. 여기가 미드바디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송곳니 있는데,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안테리어 바디, 미드 바디. 그렇게 되겠죠? 자, 하악 체부 볼륨 이만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만큼을 전진을 얻은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뼈의 흡수, 그 다음에 생성, 그 다음에 흡수, 그 다음에 생성이 아주 이상적으로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토탈리 잃어버린 하악 체부 볼륨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수술하면 하악 체부 볼륨이 다 없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참고로 지금 이 절골 라인은요, 이 신경 라인이 거의 다 있는, 신경 지나가는 선이 이렇게 가는데 거의 닿게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만큼 체부 볼륨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수술하면 안 되겠네? 다시 말하면 전진량, 이거를 저희가 사지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단면, 요 단면에서 보는 거니까. 사지탈 플레인에서 사지탈 디피션시 또는 사지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위아래, 요 위아래를 보는 게 있어요. 논문 같은 데 보면은 사지탈 뭐 쇼트닝, 랭스닝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버티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버티칼이라는 게 요 위아래 단어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턱끝, 무턱 수술 이런 것들은 옛날에 CT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엑스레이 갖고서 이 화면을 가지고 옆모습을 갖고서 무턱이 좋아졌네 어쩌네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버티칼 하이트라고, 버티칼 랭스라고 보고, 버티칼 볼륨이라고 보고, 사지탈에서는 요거를 보는 거예요. 앞뒤 볼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본 거예요. 모든 논문이 거의 그래요. 근데 제가 항상 6, 7년 전부터 주장했던 체부 볼륨은 사실은 여기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면 우리는 갸름해지려고 여기를 자르기도 하니까. 이거 없어지는 게 뭐 그리 대수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러한 2차원적인 평면에서의 전진량, 길이 증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중요시하는 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이건 호리존탈이거든요. 호리존탈. 이 방향의 볼륨이에요. 이 방향이. 근데 박 원장님이 그래서 이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야, 이제 드디어 이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군. 너무 반가웠어요. 지금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나 치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호리존탈 방향에서의 바디 체부 볼륨을 이해하시는 선생님이, 언급하시는 선생님이 별로 없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체부 볼륨이에요. 제가 중요시하는 여기가. 전 여기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뼈가 생기고 흡수되고 생기고 흡수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가뜩이나 여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전진술을 하면 여기가 부족하게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까 여기서 봤듯이 요만큼 비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전보다 없던 상황보다는 조금 나오지만 수술 전보다, 전진하기 전보다는 여기가 조금은 나오겠죠. 아무리 뭐 흡수되고 어쩌고 한다 해도 조금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만큼의 이런 볼륨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볼륨이 부족한 게 가장 문제다. 여기만 나가면 뭐하냐.
여기도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계속 얘기했던 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진술은 호리존탈 방향에서의 볼륨 증가에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버티칼 방향에서는 무조건 볼륨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뭐 사지탈 방향에서의 뭐 길이 증가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전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진할 수도 있고 전진 방향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버티칼은 얘로 조절하고 그 다음에 호리존탈 사지탈은 일로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수술했냐? 나는 이 환자가 여기도 체부 버티칼 볼륨이 부족하다고 보고 여기도 버티칼 볼륨이 부족하다고 보고 여기도 부족하고 여기도 부족해서 지금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제가 만들어 놓은 보형물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2차, 그러니까 12mm 전진을 6mm씩 해가지고 2단 절골 해서 전진을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볼륨 차이가 지금 보면 이렇게 나잖아요. 지금 뭐 이게 뭐 뼈가 생기고 흡수되고 어쩌고 한다 해도 그러면 지금 제가 보형물을 통해서 만드는 볼륨이 이만큼이 더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차이가 안 날까요? 나겠죠? 더군다나 이 호리존탈 방향에서의 볼륨은 더 어마무시하죠.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저는 이만큼을 더 만드는 거예요. 이만큼의 호리존탈 방향, 이 방향의 볼륨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주고 싶었고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환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를 이렇게 돌려보면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의 턱이에요. 그럼 이 환자를 턱 끝 전진을 2단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노란색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제가 만든 보형물로 수술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실제 결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해되시면 돼요. 그러면 버티컬 볼륨은 지금 거의 똑같죠. 사지탈 볼륨 앞으로 나간 거는 왕창 만들어졌죠. 또 여기도 버티컬 볼륨 부족한 거는 만들어졌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고개를 숙였을 때 이 호리존탈 방향에서의 볼륨이 훨씬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진술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만큼밖에 못 만들어요. 딱 봐도 조금은 가파른 뾰족한 느낌이잖아요. 여자는 괜찮아요. 여자는 갸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해도 괜찮아요.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남자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옹색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지금 아까 보셨던 제가 수술했던 앞에 봤던 환자보다 이 폭이 되게 좁잖아요. 이 폭이. 다시 말하면 여기 체부 볼륨, 호리존탈 방향의 볼륨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환자에서 전진술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가니까 호리존탈이 조금은 증가하죠. 하지만 필요한 만큼 이만큼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환자는 여기도 부족해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 환자 수술한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이었어요. 굉장히 딱 봐도 여기가 갸름 뾰족이잖아요. 본인이 원하시는 턱이 약간 남자답게 이렇게 넓게 가는 턱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넓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답게 이렇게 넓게 가는 턱을 원하세요. 그러면 이 방향의 볼륨을 만드는 거는 버티칼 볼륨이 아니라 호리존탈 방향의 볼륨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옆모습을 보시면 이 사지탈 방향의 전진량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옆에서 45도로 보시면 귀밑샘이 있으면서 여기도 살짝 이렇게 꺼져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볼륨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보형물이다, 뭐 턱끝 전진으로 다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볼륨을 이렇게 만들어주기가 턱끝 전진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뭐 여기까지야 뭐 조금 어떻게 된다 칠 수 있죠.
하지만 여기 볼륨을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환자분처럼 턱 끝이 요 폭이 좁은 체부 볼륨이 부족한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뜻이고요. 박 원장님 블로그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진술하고 직후의 모습이고요. 이게 1년 후 모습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주장하시는 바랑 비슷하죠. 뭐 여기는 흡수되고 여기는 생기고 뭐 여기는 흡수되고 이런 얘기 생기니까 그쵸? 그러니까 대충 맞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이 사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어색하지? 내가 보던 CT랑 다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야 뭐 맨날 밥 먹고 CT 보는 게 일이니까. 여기가 왜 삐쭉 튀어나왔지? 여기가 왜 줄었지? 여긴 줄면 안 되는 데거든요. 여긴 안 줄어요. 여기는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왠지 줄어든 느낌만 드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뭔가 손을 댔나? 여기를 이렇게 마치 딴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만약에 뭐 포샵으로 손댄 게 아니라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보던 일반적인 환자들의 1년 후 CT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어, 여기에선 보이고요. 여기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도 아 왠지 이거 손댄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냥 또 호기심에 겹쳐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요만큼이 지워진 이제 흡수됐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요 부분이거든요. 물론 뭐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흡수가 될 때 이렇게 길게 되진 않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흡수되면은 여기가 되지 뭐 여기까지 흡수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사진으로 조금 만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뭐 요런 논문 사진도 이렇게 제가 놀랄 만큼 순간 당황할 만큼 약간 손을 보신 것 같아서 요 정도 뭐 컴퓨터로 그림 그리시는 실력이면 얘도 충분히 뭐 조금 의도적으로 삭제를 하셨을 수도 있겠거니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그냥 저는 의심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느냐. 예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그 글에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을 수술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거는 수술한 지 제가 볼 때는 한두 달이 안 된 사진인 것 같아요. 부어있을 때 사진. 부어있을 때 사진으로 여기 말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환자의 실제 CT를 갖고 있으니까요. 요 수술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수술을 하고 저한테 오셨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딱 1년 후. 그러니까 수술하고 8개월 정도 된 모습이에요, 이게. 제 기억에. 아무튼 어쨌든 꽤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이 환자의 파이널인데 이 모습이랑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 얘기는 이 사진이 수술하고 얼마 안 된 부어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걸러 보셔야겠다. 또 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이게 수술 전이고 이게 뭐 수술 후 몇 달인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수술하고 한 7, 8개월 넘은 시점에서 제가 보이는 이런 모습이 사진에선 보이지가 않아요. 또 이 모습하고 이 모습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가 잔뜩 부어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아 이것도 수술한 지 경과가 얼마 안 된 사진이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 원장님 글에 있는 그 환자 사진은 기간이 정확하게 표시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러냐. 뭐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많았잖아요. 뭐 거짓 내용 쓴 적 없고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하셨고 프린터가 있고 본시멘트 써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뭐 내 얼굴에 넣기 싫은 건 환자 얼굴 넣고 싶지 않아요 하고 또 아까 그 환자한테 이렇게 또 수술을 하셨고 또 아까 이 환자한테도 보면은 턱끝 전진술하면 체부 볼륨이 뭐 잘 회복된다 하셨는데 이게 수술 전과 이 수술 후 이 체부 볼륨이 더 없어진 모습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장하시는 거랑 실제 결과들이 안 맞아서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의심의 눈으로 본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환자 이 사태는 박 원장님이 답을 주셔야죠.
이 박 원장님 글에 있었던 내용이고, 이거는 제가 그냥 이 환자 누군지도 알고 해서 다 찾아본 거잖아요. 이 환자의 CT는 이거고요. 이건 누구 거냐는 거죠. 왜 다른 CT를 갖다 놨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답을 안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아니 뭐 실수했을 수 있어요. 그냥 실수했다라고 말하면 그냥 오케이 실수했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죽어도 거짓말한 적 없고 뭐 모든 명예를 건다 그러고 뭐 피하는 자가 범인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좀 대화가 안 통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명백히 갖고 있는 자료니까 제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죠. 뭐 이런 내용이야 제가 뭐 오해했다면 제가 사과드릴 내용이고, 하지만 저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왜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 상황도 지금 그렇고 이거는 명백히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개연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전문가는 지식이 없는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거짓말하는 전문가는 사회악입니다. 라고 또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회악이라고 이제 돼 있는 걸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간디 선생님? 할아버지가 보는 7대 사회학. 그래가지고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성 없는 상거래 뭐 이런 거 해놓으셨는데, 사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정치하는 사람 아니니까 상관없고, 노동 없는 부 우리랑 상관없고, 양심 없는 쾌락 뭔 상관이고, 인격 없는 교육 뭐 어쨌든 뭐 글을 통해서 일반 환자들을 교육시킨다는 뭐 관점에서는 요거 조금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우리가 상거래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인간성 없는 과학. 그래, 뭐 의사도 과학자니까 인간성 얘기 요거 좀 관심 있겠고, 희생 없는 신앙. 이거 뭐 종교인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가지인데 사실은 거짓말하는 의사, 이게 왜 사회학이 7대 사회학에 들어가느냐, 뭐 여기다 넣을 건지 여기다 넣을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게 뭐 사회학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본인이 원하는 거를 뭐 주장하고 싶어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사진도 조금 만질 수도 있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욕심에 실수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편이거든요. 실수는 인정해 줘야죠. 본인이 인정한다면. 근데 뭐 죽어도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때 대해서는 또 다르게 판단을 해야겠죠. 또 글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티절골하면 앞니신경 나갈 수 있다 들었는데 궁금해요. 누가 이제 질문하셨나 봐요. 박 원장님한테. 그때 박 원장님이 죄송하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나요? 설마 의사는 아니겠죠? 제가 했어요, 제가. 저 의사고요. 뭐 알면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고요. 제가 했고요. 뭐 저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했냐? 다른 선생님이 쓰신 글을 보고 했어요. 여기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막 절골하고 그러다 보면 요거 나갈 수 있다. 또 우리 많이 하는 뭐 돌출입 수술할 때 이 에이오스 할 때 이렇게 절골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신경 잘려서 이빨 까매지는 분들도 있다. 이거 다 팩트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후기 같은 거 보면 턱끝 전진 또는 T절골 하고 나서 치아 감각이 없어요. 치아가 변색됐어요. 이런 걸 온라인상에서 심심찮게 보잖아요. 근데 환자들은 느끼고 환자들은 불평하고 있는데 의사는 이런 말 하면은 아니라고요? 이거 무슨 논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말할 거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의사 앞에서든 누구든 앞에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실제로 논문에서나 이런 데서 맨디뷸라 인사이서 너브라고 선생님이 검색해 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특히나 이렇게 플라스틱 서저리 키라고 하는 데서는 요새 요거 갖고 말이 많아요. 최근 한 10년 동안. 기존의 성형외과 교과서에서는 이 알베올라 너브와 멘탈 포라멘에서 나오는 멘탈 너브만 주로 기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나오는 요 맨디블러 인사이스 너브, 이 인사이서 브랜치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서저리 키라는 요런 데 가시면 요 그림이 있고요. 그래서 요 그림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또 치과 쪽 논문에서 임플란트 심으려고 그러는지 여기서 지금 요게 신경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를 지금 CT로 보는 논문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이트 카나를 우리가 어떻게든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해 보시고 검색해 보시면 이런 얘기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들 의사들이시고요. 의사들이 다 써놓은 거고. 근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어느 의사 하나가 아무 근거 없이 뼈 안 채워진다라고 말하더라도 공부하지 않는 의사의 일탈일 수도 있고 공포 마케팅일 수도 있지만 그 피해는 모두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공부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조금 더 옛날 자료 말고 최근 자료를 좀 보세요. 검색 좀 해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고 공포 마케팅은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건 선생님이지 저희가 아니거든요. 저는 공포 마케팅 할 이유가 없고요. 그냥 보이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분들이 있다. 실제로 지금 수술하고 1년, 2년 지났는데도 여기 이렇게 뼈 떨어져 있는 분들 선생님 환자 보시다 CT 찍어보시면 이런 분들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이는데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있는데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보고 있는데 근거도 대주는데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이 무슨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해요. 환자들이 불편해 하니까 왜 그러지라고 고민했던 거를 갖고 그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애쓰다가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한 거를 갖고 뭐 무식하다는 둥, 뭐 공포 마케팅을 한다는 둥 이런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의사인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면 CT 보면 이렇게 또 비어있는 모습들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걸 보고서 뭐 뼈가 다 찬다, 어떻게 다 찬다. 이렇게, 이런 거 말하는 의사는,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뭐 나쁘다. 뭐 공부를 안 한 거다. 무식한 거다. 뭐 이런 얘기 어떻게 하시냐고요. 뭐 설마 의사는 아니겠죠. 이러면서 감성적으로 자꾸 어프로치해서 본인 내용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번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는 선생님을 되게 전에는 조금 솔직히 말하면 미워했는데 이번 글을 다 보면서는 인정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정말 똑똑하신 분이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거는 알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텀은 정리하신 거거든요. 그분이 마지막 글에 단차 부위 뼈를 삭제하지 않고 절골소를 높게 잡는 것, 이 두 가지는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조금 살을 붙이자면 단차 부위를 삭제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삭제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선생님이 그려주신 그림을 보면 알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환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삭제 안 한 거고 이게 삭제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 안 하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근데 삭제를 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삭제해서 이걸 일자로 쫙 만들려고 막 하지 말고요. 너무 튀어나와서 만져지는 부분만 살짝 다듬어 주세요. 요 정도만. 왜? 이거 어차피 흡수될 거잖아요. 흡수돼서 없어질 정도만 미리 갈아주면 회복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만지면서 뼈 쪽 튀어나와가지고 불안해하거나 걱정 안 하잖아요. 어차피 흡수돼서 없어지는데. 근데 그거 수술하면서 조금 갈아주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결과가 비슷하다면 환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불편하지 않게 조금 갈아주는 것 정도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리고 강진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데 조금 더 갈아주는 거, 저는 환자들이 이렇게 만지면서 툭툭거리면서 툭 찌는 거 같고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조금 의사가 배려해 줄 수 있다 생각해요. 왜?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흡수되고 없어질 거 수술하면서 갈아주면 어때요? 그게 뭐 이렇게 무식한 거고, 그게 그렇게 나쁜 거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는 아주 저는 동감을 해요.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회복 과정에서 환자들이 불편하거나 또는 불편을 느낄 수 있고 어차피 최종적인 결과에 차이가 없다면 뭐 조금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진 말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고요. 절골설 높게 잡는 거 이거 100% 동감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절골선을 높게 잡는 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절골설 높게 잡는다고 CT 보면서 여기만 보지 마시고요. 얘도 고려하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자르면 괜찮다고 하는 글들 많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자르면 괜찮다? 왜? 요것만 봐서 그래요. 근데 여기 맨디블러 인사이드 너브 지나가는 건데 얘는 꽤나 굵어서 CT에서 지금 보인다고 지금 논문들 막 나오고 있어요. 뭐 얘는 안 보이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경이 잘린다고 해서 영구적인 손상을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하지만 열에 하나 백에 하나 내가 욕심 부려서 사실 뭐 요 정도 절골선 하나, 요 정도 절골선 하나, 여기 절골선 하나, 뭐 요 정도 절골선 하나 큰 차이 없거든요. 수술 결과에는. 근데 이거를 무조건 높게 잡으려고 용 쓰다가 자칫 이거 잘라 먹어서 환자한테 굉장히 큰 불편함을 주거나 뭐 치아 변색이 되거나 막 이빨이 아파서 고생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절골선을 높이는 건 이게 맥시멈이겠죠? 이것도 맥시멈이 아니죠. 지금 이것도 높잖아요. 지금 여기 잘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절골선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나사 고정할 때 여기 이렇게 막 박잖아요. 우리 나사 박잖아요. 나사 박다가 여기 또 나갈 수 있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10년 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을 경험해 봤는데 턱끝 전진하고 되게 아프다고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한테 오세요. 선생님 좀 플레이트 빼면 괜찮아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그거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나사 박을 때 의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이 신경을 건드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 빼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고 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한 10여 년 동안 그날 20명 정도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플레이트만 빼줬을 뿐인데 아픈 게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플레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나사 문제겠죠. 그러니까 재수 없이 이런 데 박힌 거죠. 재수 없이 이런 데 박힌 거죠. 또는 뭐 이런 데 박힌 거죠. 또는 뭐 이 옆에 살짝 건드리고 있었다던가. 근데 그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너무 좋아졌어요. 안 아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요. 환자분한테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거든요. 뭐 제가 잘한 게 뭐 있어요. 그냥 혹시나 그걸까 하고 빼준 거밖에 없는데. 근데 마치 내가 빼면은 되고 뭐 네가 빼면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시는 또 선생님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요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단차 높게 절골선 높게 잡는 거 완전 동감. 하지만 신경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새 나오는 얘기 중에 요거가 지금 기존의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지금 되게 무시하고 계신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꽤 중요하거든요. 막 시옷절골, T절골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수면 무호흡한다고 뼈 절골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 있다는 거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걸 또 공포 마케팅 한다고 할까봐 그러는데 그 수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진술 저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은 안전하게 해라. 무조건 높이 올리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하악 체부가 원래 작아서 볼륨이 부족한 경우는 흔치 않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선생님한테 가는 환자분이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수도 있고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유독 이 하악 체부가 완전 작은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완전 너무 하악 체부가 없어서 수술한 환자분만 지금 10년 동안 근 4,500명 되거든요. 제가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가 작다고 할 것이며 어느 부분까지 크다고 할 거냐 그거를 지금 기준을 솔직히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인데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하려면 제가 어떤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체부 볼륨이 충분한 거고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체부 볼륨이 부족한 거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걸 제가 좀 스키마틱하게 해야 되는데 시스테믹하게 그걸 지금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냥 경험으로
하악 체부 볼륨이 무지하게 작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건 느끼고 있어요. 근데 환자분을 본인이 겪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뭐 턱끝 전진술 또는 뭐 12mm 고난이도 턱끝 전진술 뭐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 제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조금은 더 심한 분들이 그런 걸 보고 수술했다가 결국은 하고서 저한테 오시는 경우도 지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고려해 보시라.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저처럼 보형물 쓰는 분이 뭐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분 마이클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렘축이라는 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이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버드대 교수로 계시다가 최근에 보스턴 쪽에 개업을 하신 분이에요. 최근에 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클리닉을 오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랑 되게 비슷한 걸 하고 계세요. 보시면 그렇지 않나요? 이게 뭐 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악각이랑 여기 하악 체부랑 볼륨이 없어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뭐 잘했지?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턱이 너무 뾰족하고 갸름해서 이런 비대칭이 있어서 프린터도 저랑 똑같은 거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보니까 똑같은 프린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부족한 볼륨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 라고 이렇게 또 올리고 계시고 또 뭐 이렇게 턱도 턱끝도 뭐 사각턱도 하고 앞광대도 하고 여기 광대도 하고 이렇게 해 잘했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무턱이고 이런 애들도 이렇게 하악각이랑 귀밑각이랑 턱끝이랑 체부랑 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잘했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제가 이분 홈페이지 보면서 되게 부러웠거든요?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이런 환자를 수술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이랬다. 아마 저 엄청 괴롭힐 거예요. 아 여기가 교정이 덜 됐네 뭐 여기가 삐딱하네 뭐 왜 만들다 말았니 이러면서 아마 저한테 엄청 찡찡댈 거예요. 실제로 보형물도 봐도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한테 여기 이렇게 꺾인 거 있죠 이거 되게 혼나요. 여기 요런 거요. 왜 수술 개발세발했냐고 환자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할걸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되게 부러웠어요. 지금 이 환자도 봐봐요. 여기 크잖아요. 근데 수술했는데도 아직도 크잖아요. 여기서 크게 만들었었어야지. 여기 갈아두든가. 이것도 만약에 한국에서 제가 했는데 이랬다 그러면은 아마 병원에 맨날 찾아올걸요? 뭐 이거 하다 말았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환자도 볼래요? 이거 한국 사람한테 이런 거 있었어 봐요. 이거 있었어 봐요 이거. 이렇게 있었는데 수술했는데 이거 있었어 봐요. 아마 계속 쫓아왔을걸요? 이거 보면서 저는 야 내가 한 10살만 젊었어도 미국으로 갔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수술해서 이러고 있었으면 아마 엄청 환자들한테 시달렸을 거예요. 저랑 되게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고 아마 프린터도 저랑 똑같은 거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딱 출력물 상태를 보니까. 그래서 사실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 보면서는. 이분이 아마 2014년, 5년인가? 그때 아마 이런 일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랑 유튜브를 왜 했냐면요. 뭐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조 뭐 이런 거. 그런 거 공적인 데다가 말뚝 박으려고 한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 선생님들도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시고, 뭐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보스턴 쪽에 이제 클리닉을 오픈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방향은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재료가 바뀌고 좀 더 뭐 좋은 재료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향은 이쪽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박 원장님 블로그에 누가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근데 여긴 또 그렇게 써주셨어요. 이런 것도 있네요. 양학을 함께 시행한 경우고요. 뭐 하버드대 교수님 유명한 분이죠 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분 컨셉이 저랑 정말 비슷한 게 뭐냐면 보세요.
양악을 했죠. 그 다음에 턱끝 전진을 했죠. 그런데도 볼륨이 부족해서 턱의 전진을 더 시키고 여기 이레귤러리티가 생긴다. 컨투어 이레귤러리티를 교정하기 위해서 여기다 보형물 이렇게 넣으시죠. 저랑 똑같은 짓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박 원장님이 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나도 여기는 사각턱 재건해요. 근데 여기는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안 좋아요. 나빠요. 뭐 이러죠. 근데 왜? 이 양반은 하버드라서? 그러니까 하버드니까 먹어주는 건가요? 져주는 건가요? 요건 좀 기분 나빴어요. 나랑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뭐라 안 해요? 똑같이 뭐라 해야지. 나는 구멍가게, 한국의 조만한 나라의 구멍가게 의사라고 나한테는 막 뭐라고 하고, 하버드대 보스턴에, 클리닉 하고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고, 유명하신 분이죠. 뭐야, 이거. 여기 하지 말래며.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닥터 에필리라고 마이애미인가? 거기 계신 분도 계시고요. 뭐 이런 몇 분들이 계세요. LA 쪽에도 한 두어 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났다, 뭐 내가 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런 내용에서 그냥 본인만의 생각에 갇혀서 공적인 글을 쓰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논리적인 오류를 좀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설마 의사예요? 뭐 이런 거 타인을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깐죽거리는 건데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뭐 아까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오바해서 뭐 사진 좀 만진 것 같은데 이런 말 한 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요런 내용들은 본인이 항상 말씀해 오셨죠.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명예를 걸고 뭐 책임을 져야 된다.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런 수없는 어록을 남기셨잖아요. 주옥 같은 어록을. 저희 직원이 그 어록을 다 캡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주옥 같은 어록이 많아요. 제가 보면서도 진짜 이거는 나중에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어록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어록이죠. 내 얼굴에 넣기 싫은 거 혼자 얼굴에도 안 넣고 싶어. 그러고 넣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프린터 있어. 본시멘트 써. 근데 뭐 나빠 뭐 이러고. 이거는 빼박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공개적으로 하면 불편하시고 뭐 그렇다면 저한테라도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뭉개고 더 세게 막 그러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잖아요. 그냥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너무 그러시면 저도 사람이라 악이 받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같이 한국에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선생님이 그래도 저보다 연배도 낮으신 것 같은데 한번 연락 주시면 그냥 한번 허심탄회하게 털고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도 만약에 기를 쓰고 그러신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드렸고 선생님한테 시간도 드렸고 그런데 이런 건 진짜 하지 마세요. 의사예요. 선생님만 의사 아니고 이 글을 쓰신 이 그림을 그리고 이 연구를 하신 분들도 선생님보다 훌륭하신 선생님이고 이거는 성형외과 의사들한테 가르쳐주는 일러스트레이션을 굉장히 잘 그려주는 이런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논문들도 지금 어떻게든 우리가 도움 주려고 하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본인이 가진 1990년대, 2000년대 내용만 가지고 논리를 펼치지 마시고 최근 내용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않는 의사 본인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게 공포 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뭐 피해는 누가 보는지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뼈 다 채워진다, 100% 채워진다 이런 말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이 제일 저는 요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이거 한번 다뤄야겠다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무시하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 인정했어요. 이 정도 고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대화 상대가 생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체부 볼륨 얘기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해도 못하고 언급도 못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논문에서는 2차원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버티칼, 사직탈만 본다고요. 근데 호리존탈도 꼭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3차원 공간에서 벌어지는 볼륨 부족은, 볼륨은 3차원이잖아요. 2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벌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같이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간디가 그런 말 했다 했잖아요.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근데 내 믿음의 근거가 잘못된 거라면 내 생각이 잘못된 거고요. 그 잘못된 생각이 내 말을 만들고, 그 잘못된 말이 잘못된 행동을 만들고요. 그건 습관이 되고, 그게 자신의 가치가 된다고요.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믿고 계신 그것들을, 또 제가 믿고 있는 거 틀렸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공개적으로 쏘리 할게요. 진짜로. 저는 블로그 시작할 때 또는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학적으로 제가 틀린 게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논리적으로 제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해보고, 제가 틀린 게 제가 수긍이 되고 잘못된 게 있다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수정할게요. 제 은사님 중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박철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개업해 계세요. 귀 성형을 재건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성형외과 의사 만들어주신 분이고, 저를 성형외과 의사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인데, 뭐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죠. 그분이 10여 년 동안 논문을 본인 이름으로 한 20, 30편을 내신 걸로 알아요. 근데 최근 몇 년 전에 본인이 해온 방식이 내가 10년 동안 해왔고 수천 케이스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 방법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자기 논문을 부정하는 논문을 쓰셨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제가 그 모습 보고서 완전히 감동 먹었잖아요. 저게 대가다. 저게 진짜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논리를 피고 논문을 쓰고 이런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던 거를 오랜 기간 팔로우업을 해보고 나서 본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내가 쌓은 탑을 내가 무너뜨릴 수가 있나요? 대부분 못 그래요. 용기가 없어서. 근데 은사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이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뭐 인용하면서 뭐 여기 뭐 제가 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기 뭐 아이니크 성형외과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이 정소연 선생님이라고 돼 있는 강동성심병원, 그 다음에 뭐 메이드영 선생님, 그 다음에 기린 성형외과 선생님, 뭐 타코 선생님, 그 다음에 뭐 리스펙 원장님, 그 다음에 바노바기 원장님, 뭐 혹시나 뭐 제가 이렇게 언급해서 혹시나 불편하시다면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삭제하도록 할게요. 양해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으로, 얻은 믿음으로 자꾸 뭐 댓글 쓰고 질문하고 하게 되고, 그런 생각에 빠져서 우울증 빠지고 생활이 망가지고 누가 봐도 주변에서 볼 때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되고 내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을 계획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오늘 얘기는 뭐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싶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의학적인 논쟁이 간만에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가장 많은 얘기 중에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여기저기에 퍼날라주세요. 이건 그냥 부탁드릴게요. 뭐 다른 데다가 댓글로 알려주든 친구한테 카톡으로 날려주든 뭐 어디 카페 같은 데 댓글로 쓰시든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환자들이 또는 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고, 제가 틀린 게 있다면 그분들하고 논의해보고 싶어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삶이 우리가 꿈꾸는 삶이잖아요. 누가 누굴 이기고 누가 누굴 해치고 정복하고 이런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최근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장 많이 드는 생각 하나가 있는데, 그런 생각 들죠. 막 이름을 남기고 싶고, 또는 뭐 흔적을 남기고 싶고, 막 건물을 뭐 내 거를 갖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없어져야 되는 게 무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경치 좋은 데는 다 무덤이야.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냥 조용히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져 주는 게 후대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뭐랄까 자연도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뭐 예쁘지도 않은 건물로 막 흉물스러워질 건물을 흔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냥 조용히 살다가 사라져고 그냥 후대에게 온전한 상태로 넘겨주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솔직히 늙어서 그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글 한번 여러분들 새겨보시는 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조금 당부드릴게요.